민주야. 읽어봅시다. 어디 있냐면요. 물자원 공급원으로서의 하천. 그 부분 읽을게요. 물자원 공급원으로서의 하천. 응? 물자원 이용 현황과 관리 방안. 응? 지구상의 물의 약 97.5%는 해수, 나머지는 담수이다. 즉 바닷물이 세상 모처의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쉽게 이용 가능한 호수나 하천의 물은 전체 담수 가운데서 0.3%에 불과하다. 잠깐만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물 되게 부족하다. 세계의 물도 부족하다 그거죠. 짠물이 대부분이고 그냥 소금 안 들어가면 조금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우리나라의 물자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유인즉 하상 개수가 높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하상계수 시험 문제 낼 거거든요. 하상계수가 높으면은 유황이 불안정한 거예요? 아니면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죠. 그럼 이유를 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있다고 저번에 수업 시간 이야기했는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잘했어요. 완전 정답. 강수량이 차이가 난다고. 봄, 가을은 좀 가물고요. 여름 좀 비 많이 오고 겨울은 완전 가물고 그런다고. 또 다른 이유 하나 더 있는데. 맞아요. 정답이네. 유해 면적이 작다고. 다른 나라는 그릇이 커가지고 빗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릇이 작아서 바로 바다로 보내버린다고. 적어놔요 대략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유역, 면적, 작다. 그 다음에 강수량, 변동, 많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나요? 맞죠? 이어서 뒤에 읽어주세요. 과거에 비하여 물 수요가 급증하여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적다. 따라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 대책으로는 산림 녹화 사업, 다목적된 지하된 강변 여가수 개발, 빗물의 이용, 바닷물의 담수와 절수의 보급, 빙수구 설치,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이 있다. 일단 뭔지 알죠? 하나씩 볼게요. 녹색된 뭔지 알죠, 진짜. 나무 심는 거잖아. 나무가 막 수분 막 머금고 있다며, 촉촉하게. 맞죠? 우리도 그럼 피부에 나무 심을까? 웃자고 한 말이에요. 지하댐 뭔지 알죠, 지하댐. 지하에 댐을 세우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보여줄게요. 상상 안 되니까. 요거예요. 댐은요, 이렇게 땅 위에다 세우는 거고, 지하댐은 지하에다가 콘크리트를 박는 거래요. 대빵 신기하죠? 되게 어이없지 않나요? 여기 지하댐이래요. 지하수의 개념 한번 말해볼게요. 지하수는 땅 아래로 흐르는 물인가요? 땅 밖으로 흐르는 물인가요? 지표수는요? 땅 밖으로 흐르는 물이죠. 지하수랑 지표수는 이어져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한번 해봤거든요, 실제로. 여기 하천이 흘러요. 하천이 흐르는데 제가 삽으로 여기 팠어요. 파면은 요 밑에 요쯤에 가면 어떤 흙이 나올 것 같아요? 촉촉한 흙이 나요. 촉촉한 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물이 딱 보여요. 어디만큼? 옆에 하천만큼. 지하수라고요. 그게 지하수예요. 그 다음에 더 깊게 파면은 물이 더 있어요. 완전히. 흙 사이사이에. 되게 신기하죠. 그게 지하수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흐르는 하천을 보죠. 그럼 하천 옆에는 그게 만약에 자연 상태의 모습이라면 그 옆에 따라서 그대로 지하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당연히 맑은 물 먹으려면 당연히 더 많이 파내려가야 되겠죠. 맞죠? 근데 어쨌든 하천만큼만 파내려가도 물이 있다고. 지하댐을 만드는 이유는요. 지하수의 수위를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가물게 되면 이 하천의 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내려가겠죠. 근데 그거 따라서 지하수 가지 말라고 막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하수 펌프 돌려도 물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지하수예요. 자, 지하수 때문에 건설 정글 건설 오거든요. 보면은 수위가 낮아서 뭐가 어렵대요? 취수가 어렵대요. 취수라는 것은 물을 취득하는 거죠. 물을 가져오는 게 취수인데요. 한 100m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하에다가 콘크리트 땅을 판 다음에 콘크리트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도 물이 그나마 좀 잘 퍼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지하수가 바다로 잘 안 올라가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게 바다하고 이게 바다하고 땅인데요. 바닷물과 지하수 사이에도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의 근처에 가서 물 잘못 먹으면 좀 짠맛 나요. 지하수가 바닷물에 침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세워주면 확실하게 물이 나눠지게 되는 거겠죠. 이게 뭐냐면 지하댐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강변 여과수예요. 강변 여과수. 말 그대로예요. 강변은 어디냐면 강 주변이죠. 맞죠? 여과는 뭐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변에서 땅 파니까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물을 먹네 이거예요. 그냥. 알겠죠? 여기가 낙동강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창녕 부근에 요거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창녕에. 그러면 땅 파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제가 땅 파면 그만큼 물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보인다고 그랬죠. 자연스럽게 흘러온 물을 여기서 구멍 뚫어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만큼이 좀 걸러지겠네. 맞죠? 물론 정수기보다는 못하지만 이런 물들은 그래도 농업 용수나 공업 용수를 쓸 수 있잖아. 그럼 수돗물보다 조금 싸겠다 얘가. 맞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얘도 강변 여과수인데 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촉수를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쇠로 된 받침을 밑에다 깊게 박는 거지. 박으면 더 자연스럽게 흘러오겠죠. 더 흘러오겠죠. 이렇게 해주는 게 강변 여과수예요. 요게 수능 모의고사 그 지문에 나왔어요. 제가 말했죠. 창녕이 지금 공사 중이라고. 다 농사 지을 때 쓴대요. 이런 물들. 요거는 뭐냐면요. 요즘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뭐냐면 빗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빗물 그냥 우리 하수로 흘러가지고 저기 도시하천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바다로 가버리죠. 좀 아깝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옥상에 내리는 빗물, 땅에 내리는 빗물을 지하에 보관해요. 약간 정수하는 거지, 정수.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 분수, 인테리어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영장, 물론 정수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두산인데 담수화 뭔지 알죠?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거예요.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제가 뭔지 몰라 찾아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담수화했냐면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가지고 이제 그 증기를 모아서 물을 먹었대요. 근데 생각만 해도 돈 많이 들 것 같죠? 맞지? 그러니까 뭐 맨날 기름 떼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대요. 특수한 막이. 거기를 통과시키면 이제 바닷물이 담수가 된대요. 물론 돈 많이 들겠죠. 근데 끓이는 것보단 4분의 1 싸대요. 끓이는 방법보다는 4분의 1 싸서 지금 많이 하고 있대요. 세계에서 1등이래요. 두산이. 담수화 시스템이. 그래서 성장. 상수도, 하수도는 알죠? 상수도는 무슨 물이에요? 먹는 물이에요? 하수도는 무슨 물이에요? 버리는 물이에요? 다시 한번 상수도는 뭐라고? 먹고 하수도는 버리고. 잠 와요 지금? 잠 안 오죠? 피곤해졌다.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하수도는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수도물을 버리지 말고 모아서 한번 거르는 거야. 이제 썼으니까 전부 다 하수도로 가서 이제 버려야 되는 건데 모아서 한번 이제 정수한 다음에 뭐에 쓰냐면 소변기물이나 배변기물에 쓰는 거예요. 되게 머리 좋죠. 이게 중수도 시스템이에요. 중수도 중간이라서 중수도예요. 진짜로. 요거 되게 중요한데 자는 사람 틀리고 어쩔 수 없고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도시의 물자원이에요. 한 문제 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한번 호흡하면서 해볼까? 천천히. 희지야. 희지. 어디 있어요? 희지야, 일로 와볼래요? 여기 봐볼래요?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일어나지 마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물이 왜 있을까요? 비 와서. 물이 왜 고일까? 확 차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왜 이렇게 고일까요? 하수구가 막혀서. 그러면 하수구만 물 빠지나? 도시는? 도시는 하수구는 물 빠지고 나머지는 물 안 빠지는 곳인갑다. 맞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수구만 물 빠지나?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스팔트는 물이 안 빠지는 곳이네? 맞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진짜 이게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했던 약간 지저분한 말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아스팔트는 불, 투, 수, 층이에요. 혹은 물이 통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알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것 때문에 지하수가 증가되지 않아요. 지하수로 들어가는 물이 없다고. 자연 상태의 흙은 비 내리면 흡수하겠다. 맞죠? 그러면 지하수로 물이 들어가겠다. 지하수로 물 들어가면 굉장히 물 느리게 흐르는데 그러면 하천의 수위가 좀 유지가 되겠네. 근데 불수축이면 청소부 아저씨가 낙엽 빼잖아요? 그럼 거기로 막 물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갑자기 수위가 엄청 올라가는데 도시 하천은 홍수 나버리는데 콘크리트가 많으니까 지하로 물은 안 들어가고 전부 다 하수구로 전부 다 본류로 들어가 보니까 물 많이 불어난다고. 근데 자연 하천은 그게 아니라 천천히 지하로 스며 들어간 다음에 지하수 따라서 천천히 하천으로 들어가서 수위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다고. 도시화랑 홍수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볼게요. EBS 책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인터넷에 도저히 사진이 없어가지고. 자연 상태의 토양은요. 비가 오면 50%는 어디로 흡수되냐면 땅 속으로 흡수된대요. 근데 여기는 흡수가 15%밖에 안 된대. 알겠죠?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땅 위로 흘러서 하천으로 가서 하천으로 모인다고요. 모여서 전부 다 바닷물로 버려진다고. 그리고 또 하천에 모일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모이니까 홍수 난다고. 다 이해했죠? 요거 수능에 나온 그림이거든요. A는 도시화된 하천, B는 자연 하천. A는 도시화된 하천, B는 자연 하천. 유출량은 뭐냐면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에요. 시간이에요. A 하천은 시간이 짧은 시간에 유출량이 어때요? 많죠? 그럼 이 유출량 많은 거는 하천에 굉장히 많은 수위를 오르게 하겠다. 자연 하천은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가니까 뒤늦게 물이 조금 올라가겠다. 물 차이도 되게 많이 난다. 홍수 더 많이 나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수영하겠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의 위험성이에요. 도시화를 잘못하게 되면 불수층이 늘어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도시의 하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한 번 더 말할게요. A는 도시화된 하천, B는 자연상태 하천. 유출량은 물이 빠지는 양이에요. 시간이고요. 도시화된 하천은 짧은 시간에 유출량이 많이 올라간다고. 아주 빠른 속도로 물 양이 증가한다고. 물론 하수구에 낙엽으로 막혀버리면 유출량은 작아지겠죠. 하지만 도로에 사람들이 못 다니게 되겠죠. 아까 본 것처럼.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프린트 29페이지로 정리할게요. 진연이 읽어볼래요? 물을 아스파트로 포장하면 자연상태물과 물의 수분감이 낮아져요. 따라서 토양수로 흡수되는 물의 양이 적어지고 지하수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도 적어진다. 포장된 도로와 국물로 떨어진 물들은 신속하게 배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직접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하천의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고 수위가 뭔지 알죠? 제일 높은 수위. 이렇게. 계속 읽으세요. 이는 홍수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 하천을 개발하는 다양한 조경 사업들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듯 하지만 수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풀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볼게요. 되게 쉬운데. 수혜야. 수혜? 한번 풀어볼래요? 첫 번째 빈칸? 되게 쉬운데. 두 글자 쓰면 되는데. 여기. 자유 맞아요. 딩동댕. 짝지가 맞춰볼까요? 옆에 있는 거. 감히 맞다. 딩동댕.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 현지야. 석현지. 한번 밑에 있는 거 히읗 기억 이은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원하게. 수업 다 했던 거예요? 그냥 그럼 하루 시작하는데 알 것 같죠? 짝지는 알 것 같죠? 지금 안다고 고개 끄덕이는 거 있는데. 아 맞아, 하계망 딩동댕. 그 다음에 비읍 시읒 기역은 뭐죠? 분수기 맞아요. 잘했다. 분수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응은 유역. 그 다음 밑에 거는 비읍 리을은 본류. 맞아요. 되게 천재다. 잘한다. 본류. 제가 적어줄게요. 발음이 이상하죠? 맨 밑에 거 본류라고, 비읍 리을이. 이어서 힘들어요? 좀 타이트한가요? 아니 타이트 안 한데. 여러분들 지금 눈빛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네. 되게 보기 좋은데. 하천과의 인간관계 10분 남았어요.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5분만 더 하고 제가 5분씩 해줄게요. 오케이? 하천과 인간관계예요. 요거는 프린트물이 없어요. 조금만 적어요. 제가 안 넣는데 보니까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문제 보니까. 하천에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살았죠. 맞죠? 아주 먼 옛날부터 현재까지 살았죠. 지금 이야기는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선조들은요, 하천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첫 번째로 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사짓기도 좋고. 당연히 마을 생기겠죠. 취락, 농경 유리해. 그럼 인구 밀도 어때요? 높아요. 하천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통로도 이용됐어요. 교통로. 근데 우리나라 교통로를 이용하기 어렵죠. 근데 이용했어요. 결론은. 왜냐? 여러분 노스페이스 많이 입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70%는 산이죠. 맞죠? 그래서 그 육로로 예전에 그 이동하던 그 사람들 교통수단 봤죠? 바퀴 한 개 있는 그 간지나는 가마 기억하죠? 따라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특히 세금을 나를 때는 뭘 나를 때? 세금을 나를 때는 바닷길과 강길을 이용했다고요. 그래서 유량이 불안전하지만 어쨌든 하천은 되게 유용한 교통수단이었음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뒤에 사진 보여줄게요. 요거 보면 뭐냐면요. 좋은 선이고요. 얘가 세금 나르는 거예요. 강길을 이용해서 모은 다음에 바닷길을 이용해서 갔어요. 그 다음 맞아요. 세금 나르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그 수능 한 2번 떨어지면 가는 곳이에요. 서울에 있어요. 그 노로 시작하는데 노량진. 그러니까 어떤 지역 뒤에 보면 진이라고 붙는데 아주 진. 거기가 뭐냐면 이렇게 나루토 칠하겠어. 나루토 칠하. 그 나루토들이 있었다고요. 강가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주막도 있고 그 좋은 선들이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었다고요. 노량진이 대표적인 나루토 칠하기였어요. 나루토 아니죠? 나루토. 그러나 이런 마을들은요 육로교통이 발달함으로써 망했어요. 거의 다.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번화했던 곳이었대요. 현재 하천은요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현재 하천은 선주 하천 끝, 요중 하천. 우리 다음 시간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요? 현재 하천은 제목만 적어놓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